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이제 충효의 대학을 우리 청소년들이나 부산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법을 좀 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지금 모든 교육 과정은 유튜브에 탑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충효의 대학 김홍신 하면 유튜브에서 바로 여러분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충효의 실천본부 유진수 총재님 하면 바로 유진수 총재님이 말씀하신 것 바로 유튜브로 보실 수 있도록, 오늘 박한일 총장님이 강의하신 내용은 다음 주에 저희가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해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 다 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포스터를 패러디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총재님, 저 충효의 사상을 실천해야 한다. 충효의 절찬상영 중 주연 유진수, 김명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빠르겠죠. 총재님이 굉장히 젊게 나오셨는데 원판 불변의 법칙, 원판 그대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럼 박수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충효의 대학의 우리 충효의 이사장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하니까 학생들이 이해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에요. 자, 우리 효도 사상은 우리 동양 사상이고 한국, 중국, 일본의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부모님을 꼭 모시고 싶다. 한국 35%입니다. 일본 24%입니다. 미국 64%, 영국은 66%입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것은 여기 딱 나와서 한국, 일본, 미국, 영국 18세부터 24세의 청년들에게 물어본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설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원래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66%, 미국이나 영국이 28, 35 역전됐습니다. 이미 서양에서는 동양의 효 사상을 정말 전 세계를 바꿀 만한 정신문화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결혼하기 어려운 남자의 조건이 맏아들이 있고 그리고 밑에 여동생이나 남동생이 있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 중매 시장에서 한 C등급 정도 됩니다. 아무리 자격이 훌륭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영상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KNN에 방문해서 충효의 대학을 홍보를 한번 하고 오라 말씀을 하셔서 한 30분 후에 KNN 작가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3일 만에 제가 출연했는데 2019년 12월 31일 날 우리 충효의 대학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KNN에 출연했습니다. 교재 빨리 좀 나눠드리세요. 교재 많이 있을 텐데요. 뒤에 김학영 사원 교재 빨리 나눠드리세요. 충효의 대학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2019년을 마지막을 장식하는 날 방송을 하겠습니다 해서 2019년 12월 31일 날 방영이 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물포커스의 전성호입니다.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파편화되어가는 우리 사회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할 겁니다. 배려가 부족한 현대 사회에서 충효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효의 대학이라는 곳인데요. 김명수 학장 초대했습니다. 자, 학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학장님, 충효의 대학 사실 좀 생소한데요. 이
대학이 설립된 배경과 또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지구가 멸망해서 우주로 이주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가져가야 될 사상이 바로 한국의 효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놀랍게도 18세부터 24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한국과 미국, 영국의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한국은 35%, 미국은 64%, 영국은 66%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효사상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고 있는데 이미 서양은 이렇게 정신문화를 앞세우기 위해서 효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성을 심어주고자 충효의 대학을 설립해서 충효의 교육사를 양성해서 이분들이 초중 고등학교나 사회단체에 가서 충효의 사상을 전파하고 실천하기 위한 이러한 선구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충효의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요. 충효의 대학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제 어떤 것을 교육하게 됩니까? 네, 저희 충효의 대학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입학을 할 수 있고요. 이제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서 24주 동안 교육을 하게 됩니다. 1교시는 이제 성균관과 의논해서 명심보감을 통한 삶의 지혜라든지 이순신 리더십이라든지 또 백범 김구의 애국정신이라든지 또 지도자의 덕목이라든지 충효의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2교시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충효의 교육사로서 다른 사람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교수 기법과 그리고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적인 강의 기법을 제가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한 몇 분 정도 강의를 들으셨나요? 네, 올해는 이제 저희들 수강생 몇 명을 보면은 전 국립대학교 총장님, 또 전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라이온스 총재님을 비롯한 사회단체 회장님들과 각 기업체 CEO 등 약 140명의 입학생이 열심히 충효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효에 이러면 어떤 분들은 좀 고리타분하다 네.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회가 지속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고 우리 동양 정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좀 퍼뜨릴 필요도 있고 네.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1세기 AI가 주도하는 시대에 충효예 하면 이거 아재 같은 느낌도 들고 또 고리타분하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2020년도에는 충효의 인문학 버스킹을 할 예정입니다. 네.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영상이나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시민들과 편안하게 충효의 사상을 같이 이해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버스킹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충효의 교육사 과정에서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충효의 인문학 강좌를 개설해서 충효의 사상을 공부하고 싶은 분이면 누구라도 저희들 무료 교육을 통해서 충효의 사상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애니메이션과 웹툰을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과 웹툰을 초중 고등학교에 보급을 해서 이 학생들이 공부하게 해서 매월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충효의 골든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학장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을 통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언제 버스킹을 할 계획이냐? 3월 달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버스킹은 못하고 있지만 이제 부산 시내 전역을 다니면서 충효의 사상에 대해서 누구라도 발언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충효의 사상을 실천하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충효의 교육사 과정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러한 좋은 기간 스트레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도할 때
맨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표정으로 지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되었을 때 이 훈련을 먼저 합니다. 자, 양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손. 자, 양손으로 얼굴 한번 먼저 봅니다. 얼굴 양손으로. 네. 자, 그 다음 윗니와 아랫니를 음식을 씹듯이 부딪혀 봅니다. 자, 세 번째는 왼쪽 볼에 바람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윗입술과 아랫입술 살짝 안으로 말아 넣었다가 자, 그리고 혀로 입안 전체를 마사지합니다. 마지막엔 따르릉 시작. 따르릉 따르릉. 자, 이렇게 처음부터 하는 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내 얼굴 근육을 풀어주고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을 통해서 내 혀를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말을 많이 하더라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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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우리 최명수 어머님 시작. 잘 안 되죠?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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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우리 장혜경 어머님 시작. 따르릉. 요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건데 요 따르릉 하게 되면 혀가 안으로 말아 들어갑니다. 요 혀를 쫙 떨려줌으로 말미암아 혀를 굉장히 부드럽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이 무엇인가 언어에 대해서 전문가인 척 보이려면은 누군가가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요거 시켜보면 됩니다.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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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요거 잘 안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혀가 길거나 짧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혀가 길어도 잘 안 되고 혀가 짧아도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스피치 리더십 특강을 할 때 요거 하면은 거의 잘 못합니다. 왜? 혀가 그만큼 많이 굳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서 이 강의를 많이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홍진영하고 김영철이가 노래를 냈습니다. 따르릉이라는 노래를 여기서 따왔다고 생각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저작권을 주장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무언가 내가 발표를 하게 될 때 아니면 정말 중요한 말을 하게 될 때 요 좋은 기간 스트레칭을 통해서 내 얼굴 근육을 풀어주고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을 통해서 혀를 부드럽게 해준다면 여러분 어떤 발표를 하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여러분의 표정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발음도 정확해지기 때문에 매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갑니다. Under 30 seconds before exhaustion. It's now or never. Success. Cedar's Cubs will not go hungry today. 자, 양육강식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치타 시속 120km입니다. 톰슨 가젤입니다. 사슴과죠. 시속 80km입니다. 그리고 이 치타는 여러분 고양이 보셨죠? 고양이가 뛰어다닐 때 소리가 나나요, 안 나요? 소리가 안 나는 이유는 고양이 발바닥에 젤리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치타의 발바닥도 젤리 성분이 있어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내 먹잇감을 향해서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서 사냥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자, 치타의 시속은 120km. 그리고 얘가 먹을 수 있는 먹잇감에게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서 최대 120km의 속도로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톰슨 가젤의 시속은 80km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타가 톰슨 가젤을 사냥할 때 사냥 성공률은 120%가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통계로 보면은 치타가 톰슨 가젤을 사냥했을 때 성공 확률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확률이 120%가 왜 30%밖에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치타는 사냥을 말 그대로 레크레이션, 레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톰슨 가젤은 목숨 걸고 달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잡히면은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고 내 새끼들의 생명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톰슨 가젤은 최대한 내 새끼들 곁에서 벗어나서 최대한 멀리 달립니다. 치타가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 가다가 보면은 치타는 가다가 숨이 차면 사냥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저 톰슨 가젤을 잡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다른 사냥 먹잇감을 잡아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치면은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톰슨 가젤은 자기의 생명이 걸려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달리는 톰슨 가젤을 다 사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정말 목숨 걸고 하지 않고 최대한 열정을 다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 자, 한번 가슴을 펴고 한번 소리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 미임 대칭의 법칙. 시작. 미임 대칭의 법칙.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자. 다시 한번 합니다. 미임 대칭의 법칙.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자. 자, 가장 먼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웃으면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속담에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잖아. 내가 굉장히 화가 났다가도 상대방이 웃으면서 나에게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헛웃음을 짓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웃으면서 오면 내가 너에게 화를 낼 수가 없다. 내가 먼저 웃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자, 여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은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이 네가 먼저 인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가장 많이 싸웁니다. 인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내가 왔을 때 일어나서 인사를 했느냐 그냥 앉아서 그냥 손만 내밀고 악수를 했느냐, 이거는 굉장히 많이 건방지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나면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내 후배라도 내 아랫사람이라도 내가 먼저 일어나서 인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격이나 내 품격이나 내 인성이나 내 자질이나 능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내 아랫사람이나 내 동생뻘 되는 분에게 먼저 일어나서 인사하는 그분의 품격과 덕망은 더 훌륭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하며 칭찬하자.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칭찬해주는 연습, 이것이 필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도 끊임없이 칭찬해주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사람 흉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흉을 본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흉보는 사람의 그 인격이나
교양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관계의 가장 첫 번째는 미인 대칭의 법칙이죠. 한 번 더 할까요? 자, 미인 대칭의 법칙 시작. 미인 대칭의 법칙.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자.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처음 맺어놓으면 내가 항상 칭찬받고 사랑받고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러면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대화의 1, 2, 3 법칙 시작.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고개를 끄덕인다. 자, 끄덕이자. 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두 번 듣고. 그래서 우리가 속담도 있는 것이잖아요. 입은 하나요, 귀는 두 개다. 그리고 어떻게? 세 번 고개를 끄덕인다. 자, 어떤 분들 정말 말 잘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안 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야기만 하죠.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분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분이 정말 많은 말을 하게 해주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줍니다. 야, 정말 좋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듣고 싶은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면 상대방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 좋겠죠. 이게 돈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돈이 안 들잖아요. 이게 중효의 사상의 기본이에요. 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상대방에게 예를 다하는 것이잖아요. 이거 절대 돈이 드는 것이 아니죠. 우리 총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덕향만리,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어야만 한다. 이런 것들도 다 덕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조기영 우리 원우님 말씀하실 때 정말 조기영 원우님 어떻게 제가 오늘 꼭 듣고 싶은 말씀을 그렇게 잘 해주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있어서 제가 아침까지만 해도 정말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오늘 조기영 원우님 만나셔서 원우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정말 힘이 나고 용기가 생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씀했을 때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좋죠. 이게 충효의 사상의 기본이에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하얀 거짓말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죠. 중요하겠죠? 갑니다. 자, 대화의 1, 2, 3 법칙 시작.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고개를 끄덕이자.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 인간관계 1, 2, 3 법칙 시작.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다. 요 정도까지 가면 이제 인간관계는 다 끝난 것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오늘 이제 통화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다음에 우리 커피 한잔 하시죠. 이런 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차만 마셔서 되겠습니까? 다음엔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식사 한번 하면서 오늘 이렇게 낮에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식사만 했는데 다음에 소주 한잔 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술 한잔 딱 하고 나면 이제 인간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21세기 초스피드 시대잖아요. 차 마시고 밥 먹고 술 마시고 한 번에 다 끝내잖아. 그럼 그때 인간관계가 그만큼 빨리 성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워낙 인간관계가 좋은 분은 이렇게 초스피드로 가도 되지만 그래도 뭔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 과정을 한 번쯤 거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천천히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세 가지 과정을 한순간에 한다라고 해서 인간관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법칙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관계의 1, 2, 3 법칙 시작.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숫자를 좀 많이 했죠. 1, 2, 3 법칙, 1, 2, 3 법칙.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해놔야만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제가 법칙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그럼 이것은 어떤 분들이 강의할 때 제가 썼던 것이냐? 정치인들에게.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 내 마음에 쏙 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미인대칭의 법칙, 대화의 1, 2, 3 법칙, 인간관계 1, 2, 3 법칙, 이것만 실천하면 됩니다. 마지막 활용점정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1, 10, 100, 1000만의 법칙. 자, 1, 10, 100, 1000만의 법칙 시작! 1, 10, 100, 1000만의 법칙.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고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고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고 하루에 100자 이상을 하루에 1000자 이상을 읽고 하루에 1000자 이상을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다면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여기에서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정말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루에 100만 원씩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에 10만 원씩이나 줘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차후의 일이고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을 위한 양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다른 사람을 위한 착한 마음,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은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시죠? 하루에 10사람 이상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에 10사람 이상을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한 달이면 300명, 1년이면 3,650명, 100년 하면은 350만 명이에요. 100년 해봤자 36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이 100년 동안 하루에 10사람 이상을 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도 부산 시민의 10%밖에 못 만나는 것이에요.